자 봅시다. 그 분자 구조에서 전자쌍 반발이변을 해볼게. 자 전자쌍 반발이변의 핵심은 중심 원자 주변으로 전자가 총 몇 개 배치가 되지? 결합하면 8개가 배치가 되지. 옥텟. 보면은 이게 중심 원자 기반으로 다른 애들이랑 공유 결합을 하면서 전자 쌍들이 형성된다고. 이 중에서 뭐 4개가 다 공유 결합일 수도 있고 3개가 공유 결합이고 하나는 비공유 결합일 수도 있고 비공유 전자 쌍일 수가 있고 2개가 결합하고서 2개가 비공유일 수도 있고 하나만 결합하고 3개가 비공유일 수도 있어. 근데 어찌 됐든 중심 원자 주변에 4쌍이 있다고 전자가. 전자라고 하는 건 반발력이 작용하고 공간상에서 반발해야 돼. 공간상에서 서로 밀쳐내는 힘이 작용한다고. 그럼 얘가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가 몇 도일까? 여기 각도가 90도라고 하면 이제 틀린 거예요. 그건 평면상에서 반발할 때. 평면상에서 반발하면 90도로 벌어지는 게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건데 공간상에서 반발하면 얘가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됐을 때야. 자, 밑에 삼각발, 그리고 위에 꼭대기 하나 올라가는 거. 요 형태가 공간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 그럼 딱 봐도 이 각도가 90도보다 크지? 이 각이 몇이냐? 109.5가 나오는 거야. 109.5.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볼게. 봐. 109.5를 그리는 거. 얘네가 공간상에서 반발하면 공간상에서 요렇게 배치를 해준다고. 이게 원래 대학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구조식인데 난 지금 알려줄게. 자, 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 그림을. 삼각발에 해당하는 게 요 3개야. 그 다음에 위에 튀어나온 게 이거 하나야. 이때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 요령이 봐. 파란색이나 노란색을 한 면에 놓는 거야. 칠판면. 칠판면 한 면에 놓으면 흰색은 앞으로 나왔지. 빨간색은 뒤로 들어갔지. 이 앞으로 나온 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뒤로 들어가는 걸 점선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럼 요게 이제 삼각발이 되는 거고 이게 위에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 선으로 2개 표현한 거는 한 면에 있다를 표현한 거고. 그래서 얘네가 한 면을 기준으로 튀어나온 거. 여기에 삼각형이 빨간색이 되는 거고 뒤로 들어간 거. 이걸 점선으로 처리하고 그게 노란색 분별이 되는 거야. 어떤 구조 그리는지 알겠어? 이렇게 배치되는 게 공간상에서 가장 반발했을 때의 모습이고 이때의 각도가 몇도라고? 109.5도라고. 109.5. 이 모습을 우리는 정사면체형이라고 해. 정사면체형. 왜 정사면체냐? 정사면체 그려봐. 정삼각형을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꼭지점 하나 적은 다음에 쭉 선 내리면 이게 정사면체 아니에요? 맞죠? 그림이 좀 많이 예뻐서. 뭐지? 이거 옮기나? 뭐지? 이거 뭐지? 못하겠어. 아무튼 이게 정사면체인데 그림 봐봐. 별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짝대기가 하나, 위로 짝대기가 하나, 여기가 앞으로 하나, 여기가 뒤로 하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각 꼭지점에 원자들이 배치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정사면체 구조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때 잘 봐. 이 전자들이 4개가 공간상에서 이렇게 배치되는 거지. 여기 4군데의 원자가 모두 결합돼 있어. 딱 공유 결합을 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이거 표를 잘 봐야 돼. 4개가 모두 공유 결합을 하고 비공유가 없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원자들이 다 달려있는 거지. 이 모습을 뭐라고 하냐? 정사면체형이라고 해. 정사면체형. 알겠어? 정사면체형. 근데 만약에 공유 결합을 3개를 하고 하나가 비공유야. 즉 여기에 원자가 있고 여기에 원자가 있고 여기가 원자가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만 이렇게 덜렁 있는 거지. 그러면 결합을 따질 때 이 결합만 보는 거거든. 이렇게 형태 분자 구조 볼 때는. 그럼 요것만 보면은 원자로 따지면 봐봐. 아까 배치가 이렇게 있었지. 삼각발에 꼭대기 하나 올라와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여기에 원자가 안 붙어 있다네. 그럼 요 구조가 분자 구조가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 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이라고 한다고. 이거를 삼각도 피라미드 뭐라고 해줄까? 굉장히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나오는 용어가 있었는데 삼각뿔로 해놨네. 삼각뿔로 통일할게요. 이 구조를 삼각뿔형이라고 한다. 삼각뿔. 그지? 만약에
공유가 둘, 비공유가 둘이면, 즉 여기 두 개에는 원자가 붙어 있는데, 아니면 여기 두 개에는 원자가 붙어 있는데, 뭐야 여기 두 개에 원자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안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만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는 원자가 붙어 있고. 그럼 구조를 따질 때 이거를 분자 구조라고 한다고. 그럼 이 모습이 있는 거지. 이 모습을 우리는 구분형이라고 해요. 구분형. 이렇게 생긴 구분형이라고 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마지막 구조. 공유가 하나고 나머지가 다 세 개가 비공유야. 여기가 비공유, 여기도 비공유, 여기도 비공유, 여기만 물질이 붙어 있어.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분자 구조인 거지. 뭐라고 하면 돼? 직선형. 이걸 직선형이라고. 그 전자쌍 4개가 반발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유형이 총 4가지인 거야. 이렇게. 알겠니?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 반발하는 전자쌍이 4개인데, 반발하는 전자쌍이 4개일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분자 구조가 이렇게라고. 이해갔어? 반발하는 전자쌍이 4개일 때, 공유든 비공유든 그냥 반발할 수 있는 전자쌍의 개수가 4쌍이면은 공간상에서 이렇게 배치되는 거야. 5쌍도 있고 6쌍도 있고 뭐 9쌍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근데 너네 교육 과정에서는 4쌍이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대학 가면은 물질 기준으로 반발하는 전자쌍이 1쌍, 2쌍, 3쌍, 4쌍, 5쌍, 6쌍 이렇게 해갖고 이런 구조가 나오기도 해. 이런 구조가 나오기도 해. 대학 가면 삼각구 두 개가 위아래로 붙어있는 형태가 나오기도 해. 대학 가면 삼각구야. 여기 사각구이지. 우리는 안 한다. 요게 지금 나올 수 있는 X고,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거 반발하는 전자쌍이 3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보자. 3개가 공간상에서 반발하는 거. 반발하는 전자쌍 3개. 그럼 별을 기준으로 어떻게 배치될까? 공간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 이렇게 배치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각도가 몇 도야? 120도. 120도. 그럼 여기도 역시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수를 세보자. 잘 봐. 공유 전자쌍이 모두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비공유가 없어 만약에. 그럼 배치가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연결하면 이게 무슨 형이야? 삼각형. 그래서 요거를 평면 삼각형이라고 해요. 평면 삼각형 구조. 만약에 공유가 둘, 비공유가 하나면, 즉 여기에 원자가 붙고 여기에 원자가 붙었는데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야. 그럼 이렇게가 분자 구조인 거지?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뭐? 구분형이야. 마지막 공유가 하나, 비공유가 둘. 여기에 물질이 원자가 하나 붙어있는데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야. 그럼 요렇게만 분자 구조가 생기지? 그 무슨 형이라고 하는데? 직선형. 그렇지. 예를 하나씩 들어볼까? 여기까지만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 여기까지만. 요거 얘가 CH4야. CH4 정사분치. 동의하니? 삼각구는 NH3. NH3가 이렇게 삼각구를 하고 여기 비공유 됐어. 구분형은 H2. 5를 기준으로 H가 하나 붙고 H가 하나 붙고 이쪽이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 이렇게. 구분형. 마지막 직선형 같은 경우는 HF. H랑 F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이 F 쪽이 전부 다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지금 내가 2주기만 가지고 그린 거야. 2주기만. 여기 자리에 3주기가 들어가도 돼. 3주기가. 인 같은 거에 H가 3개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기 이 자리에 O 대신에 S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 F 대신에 염소 들어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를 그린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음 반발하는 전자쌍 3개면 평면 삼각형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요거 볼래? 평면 삼각형에 해당하는 게 BF3.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거 기억나? 13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3개야. 여기에 F가 각각 공유결합으로 붙으면 이렇게 해서 120도 각도 나와. 평면 삼각형. 되지? 구분형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언제냐면 질소인데 하나는 F가 붙어있고 하나는 산소가 결합되어 있어.
이중결합으로. 비공전자쌍 여기 있지. 그럼 지금 반발하는 전자쌍이 나 봐봐. 이거 하나 칠까요? 반발하는 전자쌍을 따질 때 다중결합은 하나로 취급해. 다중결합은 한 개로 취급하는 거야. 즉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반발하는 전자쌍으로 보면 하나로 본다고. 이게 지금 이중결합이잖아. 그지? 이중결합인데 반발하는 전자쌍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 그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공간상에서 반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형? 구분형. 해서 마지막 직선형 나올 수 있는 거. 직선형. 뭐를 보여줄까? 오토로 볼까? 오토. 비행기상 이렇게 배치되거든. 그럼 5를 기준으로 얘랑 얘가 평면삼각형으로 배치되지. 근데 결합에 참여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면 이 직선형이 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세 개가 반발할 때야. 그럼 반발하는 전자쌍이 두 개일 수도 있겠지. 마지막 경우가 반발하는 전자쌍이 두 개. 즉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그럼 이 구조가 이것도 친절하게 다 적어주고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친절해. 자, 공유들을 비공유 하나라고 쳐봐. 비공유 0이라고 쳐봐. 공유 결합에 관련된 건 두 개인 거야. 전자쌍이. 그러면 여기에 원자 하나, 여기에 원자 하나, 이렇게 해서 무슨 형이 돼? 직선형이 되겠지? 근데 이게 하나하나여도 직선형이지. 맞아? 하나는 비공유고 하나는 원자가 결합돼 있어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예를 그려볼게. 직선형 구조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게 CO2예요. CO2. 얘네 둘이 이중결합, 얘네 둘이 이중결합인데 다중결합은 반발하는 거 하나로 취급하기로 했지? 두 개가 반발하니까 180도 각도에 해당하는 직선이 나온다고. 그냥 요거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BeF2. 요거. 이 베릴륨이 원자가 이제 두 개밖에 없잖아. 이게 F랑 결합하면 공유결합으로 형성돼.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어. 직선이요. 다음에 요거 나올 수 있는데 질소가 될 거 같아. 질소가 이렇게 생기지 않냐? 그럼 요 중심 원자 기반으로 반발하는 전자쌍이 비공유 하나, 그냥 하나. 그럼 결합이 이렇게 있으니까 직선이야. 괜찮네? 요런 식으로. 얘 다 그려줬어요. 이런 거 판단하는 단원이 여기야. 이런 거 판단하는 단원이 여기인데 지금 보여줬던 요 틀은 아니면 될 것 같아요. 4개가 반발하면 기본각이 109.5도, 3개가 반발하면 기본각이 120도, 2개가 반발하면 기본각이 180이겠죠. 지금 대충 눈치를 채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서도 좀 쉽지 않냐? 이건 너무 쉽지 않냐? 시험에 낼 게 없고 이것도 굳이 내자면 이게 흔한 분자는 아니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요거 반발하는 전자쌍이 4개의 상태에서 하나씩 바뀐 거지. 비공유가 없을 때 하나가 비공유, 두 개가 비공유, 3개가 비공유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요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밑에 더 적혀 있을 거거든? 쭉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 자, 첫 번째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끝났어요. 같이 보면서 구체적인 공부를 해볼게요. 전자쌍 반발 이론.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공유나 비공유가 반발한다. 여기 보면 대상이 나오지? 공유 전자쌍, 자, 비공유 전자쌍. 얘네가 서로 반발한다는 거야. 이때 다중결합은 하나로 카운팅한다 이거 알아. 다중결합은 반발하는 전자쌍 1. 다중결합은 반발하는 전자쌍 1개로 취급한다. 자, 여기 전자쌍 수가 4개가 반발할 때, 3개가 반발할 때, 2개가 반발할 때 각각 결합각이 180도, 120도, 109.5도인 거. 이 고기가 뜯어지셔야 돼? 응. 여기 배치는 정사면체인데, 봐. 여기서 4개가 모두 원자랑 결합하면 정사면체잖아. 근데 3개만 결합하면 뭐였어?
삼각불. 두 개만 결합하면 부분형. 하나만 결합하면 직선형 이렇게 된다고. 반발하는 전자쌍이 세 쌍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가 다 결합하면 평면 삼각형. 두 개만 결합하면 부분형. 하나만 결합하면 직선형입니다. 얘는 뭐가 됐든 이렇게 해도 직선형이고 이렇게 해도 직선형이고. 됐어. 다음 반발력의 크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한번 볼까? 따라와봐. 잘 봐. 이게 물분자의 구조야. 물분자 부분형이잖아. 맞지? 이때 각도를 보면은 여기가 104.5도가 나와요. 104.5도. 104.5도. 질소로 보면 여기 각도가 107도가 나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네 둘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두 어떻게 생각해? 109.5도거든. 지금 여기서 공유 하나가 비공유로 바뀌었어. 공유 하나가 비공유로 바뀌니까 요 109.5도이던 각도가 지금 107로 쪼그라들었지. 그 말은 지금 반발을 하는 힘이 누가 더 센 거야? 공유 전자쌍보다 비공유 전자쌍이 더 센 거고요. 이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이 더 세다고. 이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여기 전자쌍보다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이 더 세다고요. 왜 그러냐? 공유 결합을 한다는 건 X랑 Y에 있는 이 가운데 전자쌍이 얘네 둘 중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을까? 전혀? 전기 팔찌 갖고 가. 전기 팔찌로 우리 공 없이 테니스 한번 쳐볼래? 아 공이 있긴 있어야지. 우리 대가리. 테니스 한번 쳐볼래? 빛이 번쩍번쩍 치면서 테니스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졸아가는 그냥. 그냥 공 되는 거야. 원래 공유배라고 하면은 이 중심 근처에서 왔다 갔다 전기 성도에 의해서 왔다 갔다 움직일 거라고.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땡겨주는 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원자리 최대한 붙어있다고 이게. 만약에 X와 Y가 전자 X, Y에 대한 전자 구이라고 표현하고 좀 이렇게 전자의 분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비공유 전자쌍이면 여기에만 잔뜩 이렇게 몰려있다고.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애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밀어내는 힘이 더 세겠지. 그러니까 이 전자쌍은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애가 없으니까 최대한 원자에 붙어있다고 여기. 얘네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핵에 가까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밀어내는 힘이 더 세더라 이거야. 그래서 109.5도인 게 107로 뭉치는 거예요. 그럼 물 같은 경우는 어때? 두 개나 있지 이게. 이 두 개나 있잖아. 또 원자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얘가 밀쳐내는 힘이 이때보다 더 클 거라고. 그러니까 더 작은 애가 또 104.5인 거야. 잘 보면 등차 수열이죠. 109.5가 107. 몇 배 써? 상승원장님 109.5가 107 되려면 몇이 빠지냐고. 2.5. 107이 104.5 되려면 몇이 빠져? 2.5. 등차 수열. 여기서 있지? 109.5, 107, 104.5. 이것도 못해보면 죽는데. 중립적으로 가서 다시 좀 리셋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봐봐. 공유가 반발하는 힘보다 공유 비공유가 세다고. 봐. 여기가 공유인 거 맞아? 공유끼리 반발하는 거. 요거는 아이씨 뭐야? 여기서 해야지. 이게 공유가 반발하는 거지. 여기는 공유 비공유가 반발하는 거지. 누가 더 세? 빨간색과 파란색의 힘이 더 세다고.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 요거 공유가 반발하는 것보다 공유 비공유의 반발이 더 세다. 그러니까 메테인에서 암모니아 갈 때 감이 줄어드는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비공유는 여기 각도 물어보는 거야. 얘네 세 개의 각도.
얘네 사이의 각도는 109.5보다 더 커질 거라고. 그랬죠? 최고로 센 거는 비공이고 요 그림 보면 이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이해할 거야. 공유전자쌍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퍼져 있지? 비공유전자쌍은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데가 없으니까 짝이 최대한 붙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공간 효과 때문에 밀쳐내는 힘이 더 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거기 밑줄 볼까요? 비공유전자쌍은 공유전자쌍보다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 공유전자쌍보다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 요 얘기.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더 세다고. 비공유 더 세고 만약에 이걸 물어보면 얘네 각도가 빨간색 각도, 얘네 각도가 파란색 각도, 얘네 각도가 노란색 각도래. 이게 알파, 이게 베타, 이게 감마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의 부등호 매길 수 있겠어? 누가 제일 크다고? 누가? 알파가 제일 크다고. 제일 꼴찌는 누구야? 감마라고. 알겠지? 베타야. 요거 물 분자 가지고 비교하시면 된다. 나 적어놔. 물 분자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려갖고 얘네를 알파, 그다음에 얘네를 베타, 얘네를 감마라고 하면 이 각도 크기로 비교하면 알파 제일 크고 베타가 그 다음에 감마다 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요 세 개를 가지고 얘네 셋의 구조를 분석해봐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 이런 식으로 것도 처음 보네. 은박지를 가지고서 정전기 발생시키는 막대기 가지고서 이제 유도 전기를 만드는 거지. 정전기 유도를 하는 거야. 정전기 유도를 하면은 이 은박지들끼리 최대한 반발해갖고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고. 두 개가 멀리 떨어지면 직선형, 세 개가 멀리 떨어지면 120도 각도의 평면 삼각형, 네 개가 반발하면 정사면체 형태로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걸 실험적으로 볼 수 있다고. 약간 시각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만들었으면 참가하겠다. 나 필요 없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 공간상에서 반발하는 걸 학생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실험 장치를 저런 거 대회도 하고 그러던데 선생님들이. 잘하면 상 주고 그래. 괜찮아. 이제 다 분자 구조.